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 기록하는 이지웰 로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분명히 이걸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가족들과 나들이를 갔는데 남들은 저 멀리 앞서가고 나만 자꾸 뒤처지는 느낌. 먼저들 가, 나 여기서 좀 쉬었다 갈게 하고 손을 내저었던 그 순간 말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배려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는 서글픔과 무력감이 밀려오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댓글과 메시지를 통해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예전엔 등산도 잘 다녔는데 요즘은 계단 오르는 것도 버겁네요.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올 때마다 발바닥이 찌릿해서 첫걸음을 못 떼겠어요. 무릎이 아파서 손주들이랑 같이 뛰어놀지를 못해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이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같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몇 가지 핵심만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오늘 영상은 그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55세가 넘어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은 단순히 근육이나 뼈의 밀도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동의 자유와 그로 인한 자신감입니다. 아무데나 훌쩍 떠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내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다는 그 자유. 그것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낄 때 사람은 굉장히 위축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비싼 수술이나 힘든 재활훈련, 매일 헬스장을 다니는 고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엌 찬장에 있는 평범한 재료 3가지, 그리고 하루 딱 5분의 의자 운동만으로도 3주 안에 여러분의 다리를 다시 탄탄하게, 뼈를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 존재합니다. 오늘 그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빠짐없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지인 중에 무릎이나 다리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 링크를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의 건강 정보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속의 뼈, 도둑부터 잡으러 가볼까요? 좋은 것을 몸에 넣기 전에 먼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의 영양소가 새어나가고 있는 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칼슘 영양제를 먹고 정성스럽게 사골국을 끓여 마셔도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3가지 습관을 자신이 갖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뼈와 근육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는 범인들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김치, 된장찌개, 국은 절대 빠질 수 없죠.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알아야 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배출될 때 절대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소중한 칼슘을 손에 꼭 붙잡고 함께 소변으로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즉, 짜게 먹을수록 뼈에 쌓여야 할 칼슘이 화장실로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짜게 안 먹는데 하시는 분들, 잠깐요. 혹시 국물은 즐겨 드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반찬을 적게 먹어도 찌개나 국의 국물 한 대접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국물을 다 드시는 분이라면 이미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기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국물을 딱 절반만 줄이세요. 완전히 끊으실 필요 없습니다. 절반만.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뼈가 달라집니다.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입니다. 아이고, 무릎이 아파. 오늘은 그냥 쉬어야겠다. 이 말이 입에 붙으신 분들, 솔직히 손들어 보세요. 저도 예전엔 그게 당연히 맞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절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혈관이 없다는 것은 혈액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연골은 어떻게 영양분을 받을까요? 스펀지처럼 우리가 움직여서 압력을 가해줄 때만 주변의 관절액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즉, 아프다고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여러분의 연골은 영양분을 받지 못해 천천히 말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쉬면 쉴수록 연골은 더 빠르게 닳습니다. 물론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 무리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앉아서 TV를 보시거나 소파에 누워 계실 때라면 30분에 한 번만 딱 1분간 일어나서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연골이 숨을 쉬게 됩니다.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78시간 동안 몸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숨 쉬고 심장을 뛰게 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세포를 복구하면서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의 에너지 탱크는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활동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가장 빠르게 분해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다리 근육의 단백질입니다. 50대 이후에 다리가 눈에 띄게 가늘어지는 근감소 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아침 공복입니다. 매일 아침 조금씩 다리 근육이 에너지로 분해되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해결책은 풍성한 아침 식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몬드 510알, 삶은 달걀 하나, 바나나 반 개. 이것으로도 충분히 다리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물 절반 줄이기, 30분마다 1분 일어나기, 간단하게라도 아침 챙기기. 이 세 가지 구멍만 막아도 여러분의 건강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겁니다. 구멍을 막았으니 이제 제대로 채울 시간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세 가지 식품은 모두 동네 마트에서 1,000원에서 몇천 원이면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먹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이것들이 천연보약이 됩니다. 비싼 영양제 부럽지 않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흰 깨도 좋지만 55세 이후에는 검은 깨를 적극 권장합니다. 검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관절 주변에 축적된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하거든요. 흰 깨보다 칼슘 함량도 더 높습니다. 여기에 들깨를 함께 섞으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관절액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검은 깨가 염증을 잡아주고 들깨가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매일 아침 한 스푼씩 드셔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통깨를 통째로 드시면 대부분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겉껍질이 단단해서 영양분이 체내로 흡수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살짝 빻거나 갈아서 드셔야 합니다. 요구르트에 뿌리셔도 좋고 나물 무칠 때 넣으셔도 좋고 밥에 뿌려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깨 속에 들어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뼈로 전달됩니다.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강황이라고 하면 칼의 재료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강황은 수천 년 전부터 아시아 전통의학에서 만성 통증과 염증을 다스리는데 사용해온 재료입니다. 강황 속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현대 과학에서도 천연소염제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을 만큼 관절, 염증 완화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황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흡수율이 극도로 낮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드셔도 대부분은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따뜻한 우유나 두유 한 컵에 강황가루를 반 티스푼 넣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검은 후추를 아주 살짝 2번만 톡톡 뿌려보세요.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강황의 흡수율을 최대 2000%까지 끌어올려줍니다. 그리고 우유의 지방 성분이 커큐민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되게 돕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이 황금 우유 한 잔을 드셔보세요. 처음엔 맛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만 마셔보시면 몸이 이 맛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은 아마 가장 익숙한 조합일 겁니다. 하지만 왜 이 둘이 함께여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브로콜리가 칼슘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브로콜리의 진짜 비밀은 비타민 K입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뼈에 달라붙게 해주는 접착제 역할이 없으면 그냥 혈액을 통해 흘러가 버립니다. 비타민 K가 바로 그 접착제입니다. 브로콜리는 칼슘과 비타민 K를 동시에 공급하는 뼈 건강에 있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식품입니다.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곁들이면 마그네슘이 채워집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 속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돕는 조력자입니다. 칼슘이 벽돌이라면 마그네슘은 시멘트인 셈이에요. 브로콜리 한 줌과 아몬드 10알.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뼈 보약입니다. 자, 지금까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건강은 절대로 벼락치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정직해서 3주만 꾸준히 관리하면 세포 수준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3주 로드맵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일주일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동안 관절 안에 쌓여있던 만성 염증을 씻어내는 것. 아침에 일어나시면 갈아놓은 검은 깨와 들깨를 한 스푼씩 요구르트에 섞어 드세요. 저녁 취침 30분 전에는 강황, 황금 우유 한 잔. 그리고 하루 한 번이라도 브로콜리를 식단에 올려보세요. 데쳐도 좋고 살짝 올리브 오일에 볶아도 좋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발바닥과 무릎의 아침 뻣뻣함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증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염증이 청소된 자리에 이제 단단한 칼슘과 마그네슘을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아몬드를 매일 챙기세요. 아침 식사 전에 아몬드 열알을 먼저 드시고 물 한 컵을 마시면 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것 딱 하나만 추가하는 겁니다. 2주 차에는 기분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것과 함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조금 덜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극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가 몸 곳곳에서 옵니다. 이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된 다리에 적절한 자극을 줄 때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릴 의자 운동을 3주 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걷는 거리도 조금씩 늘려보세요. 처음에는 10분, 그 다음 주에는 15분. 이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욱신거렸다면 이제는 훨씬 오래 걸어도 버텨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진짜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혼자 하면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의 댓글창을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1일 완료라고 댓글에 남겨보세요. 제가 직접 응원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먹는 것을 챙겼으니 이제 움직일 차례입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러닝머신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무릎에 충격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다리 근육을 가장 효율적으로 단련시키는 방법 3가지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합쳐도 5분이 안 걸립니다.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서세요. 이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올립니다.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올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딱 2초 버티다가 천천히 발 뒤꿈치를 바닥으로 내립니다. 올라갈 때 2초, 내려올 때 3초. 이 리듬을 지켜주세요. 빠르게 많이 하는 것보다 천천히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하체에 고여있는 혈액을 다시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하체의 혈액이 고이고 저녁에 발과 다리가 퉁퉁 붓게 됩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다리 부기가 빠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발목의 안정성까지 높아집니다. 하루 20번씩 3세트. 딱 3분입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이제 한쪽 다리를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쭉 뻗습니다. 이때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허벅지 앞쪽에 근육이 단단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바로 그 근육입니다. 그 상태로 5초 버티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걸을 때 무릎 관절은 체중의 3, 5배에 달하는 충격을 혼자 받아냅니다. 그런데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튼튼하면 무릎이 받던 그 충격의 상당 부분을 이 근육이 대신 흡수해 줍니다. 무릎 통증의 핵심 해결책은 무릎 자체가 아니라 무릎을 감싸고 있는 이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쪽 각 10회씩 3세트. 앉아서 하기 때문에 무릎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바닥에 수건 한 장을 펼쳐 놓으세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그 위에 서 보세요. 이제 발가락의 힘만으로 수건을 발 쪽으로 긁어당겨서 돌돌 말아보는 겁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평생 신발을 신고 살아왔기 때문에 발가락 근육이 거의 사용되지 않아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이 동작은 발바닥의 아치를 강화시킵니다. 보행의 안정성과 균형 감각은 바로 이 발바닥 아치에서 나옵니다. 발바닥 아치가 무너지면 걸을 때마다 충격이 발목, 무릎, 골반, 허리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반대로 아치가 튼튼하면 그 충격을 발이 먼저 흡수해 줍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중 상당수가 발끝이 걸려 넘어지는 것인데 발가락 근육이 강해지면 이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루 한 번, 양발 각 20번씩, 시간은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운동 해보셨나요? 절대 힘들지 않죠. 오히려 하고 나면 다리가 개운하고 가벼워지실 겁니다. 관절에 충격 없이 근육만 자극하는 중장년에게 최적화된 운동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뼈를 조용히 갉아먹는 3가지 도둑 습관을 알았고 부엌에서 찾을 수 있는 3가지 황금 식품을 배웠습니다. 3주 로드맵을 세웠고 5분이면 끝나는 의자 운동까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가장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건 지식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부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일은 오늘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만 덜 드세요. 내일 아침 아몬드 5알을 먼저 집어 드세요. 내일 저녁 우유 한 잔에 강황가루 반 티스푼과 후추 2번을 넣어 보세요.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산을 다시 오르고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노는 건강한 다리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 미래가 여러분께 반드시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생기셨나요? 지금 바로 댓글에 나는 내일부터 5을 시작하겠다 라고 선언해 보세요. 선언하는 순간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무릎이나 관절로 고생하시는 소중한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이지웰 로그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씩씩하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뼈 도둑 3가지 막기 짠 국물 절반 줄이기 30분마다 1분 일어나기 간단한 아침 챙기기 황금 식품 3가지 갈아 드시는 검은 깨들깨 후추 넣은 강황 황금 우유 브로콜리 견과류 3주 로드맵 1주 염증 청소 2주 뼈 밀도 채우기 3주 근육 엔진 장착
의자 운동 3가지, 까치발 펌프 앉아서 무릎 펴기 발가락 수건 당기기.